쌤TV가 드리는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노한우 목사와 함께하는 자강자임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하술 양하고 또 우리 노한우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노 목사님. 네. 전국민 제가 건강 프로젝트 네. 노한우 목사의 자강자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노한우 목사님의 이제 건강 운동법 우리 저 하솔 씨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교정되고 또 새롭게 창조 원리에 다시 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노 목사님 첫 시간이니까 네. 노한우 목사의 건강 운동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동은 에너지 운동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운동법은 에너지 운동이 아니고 머리 운동입니다. 머리 운동. 그래서 병이 왜 왔느냐 하면은 몸이 틀어져서 온 병이기 때문에 몸만 바로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거룩을 많이 얘기하는데 거룩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 뭐 제자리 찾는 게 거룩이다. 그렇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병이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000보 걸었니 20,000보 걸었니 그건 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체력 운동 그건 체력 운동이고. 그렇죠. 그거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노 목사님이 이제 뭐 바른 자세 또는 뭐 제자리 찾는다는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맞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로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뭐 아무리 집을 많이 져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체가 부실한데 기초가 부실한데 뭐 몇 층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바로 돼 있는 사람들은 절 틀어지지 않고 고관절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이렇게 다르다든지 돌아갔다든지 그래서 안짱다리, 팔자다리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모든 병이 다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 제자리를 다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강해지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쪽이 똑같아요. 기울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게 하체가 바로 돼 있는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에요. 아픈 곳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근데 원인을 해결해 줘야 결과가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 통증 부분만을 해결하는 거는 뭐 마약하고 무슨 그 차이가 통증은 있어요? 이미 원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온 결과잖아요. 근데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가지고 통증이죠. 그래서 통증 클리닉은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치료냐고. 아니죠. 고관절이 제자리에 와가지고 몸을 바로 세워주면 모든 장기가 제자리에 가 있고 신경이 트여지게 있고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모든 병, 내분비, 혈관계, 근골계 할 거 없이 정신세계까지 저는 딱 하나로 봐요. 하체가 무너진 거죠. 결국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의 군대가 될 때 뼈를 착착착착 붙이고 힘줄을 착착착 붙여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뼈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제 노한우 목사님의 건강법 핵심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봐요. 뇌에 병이 왔어요. 머리에. 머리에 병 온 사람들은 100% 하체가 틀어진 사람이에요. 다운 증후군, 뭐 뇌수막염 할 것 없이 뇌로 온 모든 병은 하체가 꼬여져 있죠. 근데 하체가 꼬였다고 100% 머리에 이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이상이 왔다. 무조건 제가 볼 땐 100%입니다. 하체가 다 비틀어져 있는 거죠.
걷는 것부터 진짜 다 문제가. 우리 하솔 씨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그래서 봐주. 한번 같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여기 한번 누워 보실래요? 누울까요? 저 네. 어디가 틀어졌나 좀 잠깐 봐주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워 보십시오. 긴장됩니다. 딱 하나만 시범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고관절이 바로 돼 있는 사람들은 네. 다리 길이가 똑같아요. 네. 어허. 그런데 고관절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현상이 딱 잡아서 뒤꿈치를 딱 대면 이쪽이 길어요. 지금 네, 이쪽이 길어요. 제가 여기가 길어요? 이 정도 길죠. 이건 쉽게 장애. 장애요? 그렇구나. 장애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으면 네. 고관절이 틀어졌다고 이걸 수술시키죠. 오 마이 갓. 안 요즘에 돼요. 어린아이들 고관절 수술 엄청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냥 해법은 수술로.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2살인가? 그때에 고관절 틀어졌다고 수술시키고 이런. 그래가지고 다시 재발됐다고 아이고. 병원에 6개월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발됐다고 해서 다시 수술해야 된다는데 저를 소개받고 나서 교정해가지고 지금 뭐 너무 예쁘고 그 노아노 목사님이 본인의 노하우를 오늘 다 네. 쏟아놓을 거고 우리 하솔 씨는 네. 특별한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저도 네. 굉장히 제가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 복대라고 다니고 바로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수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와서 내가 고쳐준다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법 가르쳐주면 아플 때만 살짝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그 이야기가 노아노 목사의 건강법이에요.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시청하면 네. 아마 인생이 달라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막아지지 않을까. 와우.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이제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없어요. 맞아요. 건강해야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지. 그렇죠. 아픈데 뭐 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되면 뭐 합니까? 아픈데. 근데 건강한 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이 아닐까. 뭐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에 수술이 방법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아직은 몸을 교정할 수 있고 네. 또 뼈를 제자리 찾게 해서 건강이 자동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노아노 목사의 건강법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의사들도 크림을 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노 목사님의 건강법 그리고 샘TV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앞으로 많은 시간 연재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시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스킬만 가지고는 어떤 결과물도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나을 수 있다. 교정이 되면 제자를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첫 번째 시간은 꼭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고 이 두 번째 시간부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노아노 목사의 자강자임.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노 목사님 또 우리 박가솔 양 함께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하게도 몸 쪽이 아닌 마음 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거든요. 노 목사님, 예.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 몸이 있습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죠. 하나예요. 나뉘어지면 이게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마음과 육이 나눠져 있죠. 마음과 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건강이 오겠네요. 그렇죠. 예. 한번 제가 한번 네. 몸을 보여드릴까요? 예. 자, 네.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할 때 고관절이 틀어지면 병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기분 좋으면 이렇게 펴지죠. 기분 나쁘면 안 웃지. 자연스럽게 웃지 이렇게 않지. 되죠. 예. 몸이 이렇게 틀어지죠. 네. 기분 좋으면 펴지고 기분 나쁘면 틀어지죠. 근데 여기에 우리 몸에 현상이 생겨요. 마음이 즐거우면 피의 흐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면 다시 걱정, 근심, 분노 이런 정신적인 면이 오면 피 흐름이 이 뇌를 돌려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피가 4배에서 7배가 촥 올라가요. 자,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 억지로 하면. 없어요. 억지로 해도. 근데 그런 거 억지로 해도 있잖아요. 관계 없어요. 예. 가끔 여보 사랑해 하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막 이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아니, 분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네. 나는 괜찮단 말이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 봐요. 그럴 수가! 다 이거지. 이럴 수가. 수가지. 사랑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노가 생기나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면 피가 막 혼져요. 보세요. 뇌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때, 거짓말할 때, 어? 거짓말하는데 머리가 좋아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피가 머리로 뇌로 올라가죠. 그래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머리가 좋을 때는 남 욕할 때.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또 한 군데로 가요. 피부로 가요. 피부로. 이게 자동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피부로 가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몸이 이렇게 싹 풀리지만 기분 나쁠 때 몸이 경직돼요. 말을 하더라도 보세요. 입술을 보세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무 변화가 없죠. 욕해 보세요. 인상이 막 여기 인상이 틈이 그거 힘도 뭐다 이래요. 그럼 목사님 머리가 좋아지려면 남을 욕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터지는 수가 터지기. 있죠. 뇌가 터져 죽는다는 그렇죠. 거지. 분노하니까. 그게 분노 자꾸 이게 자꾸만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건강하게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즐거움이죠. 아 즐거움. 즐거움을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에요. 양약이다. 그래서 그만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생겨요. 네. 피가 심장에서 머리로 가고 근육으로 가는데 그 피가 어디 있는 피가 가느냐에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피를 뽑아와요. 위에 있는 피. 위에 있는 피를 뽑아온다고. 그래서 기분 좋다가도 기분 나쁘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경련이 나고 위궤양, 위염, 위에 나는 모든 병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안 채고. 네. 근데 기분이 나쁘면 먹다가 채죠. 우리가 뭐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는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이 왔을 때 이미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 감기만 걸려도 암 아니야? 이거 뭐 큰 거 아니야? 이거 암 아니야? 그리고 또 의사 얼굴만 봐도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단을 하기 전에 이 한마디만은 뭐 심각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덜컥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네. 근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네. 모든 병이 다 자유로워지잖아요. 맞아요. 말 한마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 없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해서 너무 마음은 편하지만 내가 왜 아픈지 모르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그게 가지 다 마음의 병일까요? 마음이에요. 이 이제 위에 있는 피가 오고 간에 있는 피가 와요. 그래서 간에 있는 모든 질환은 지방간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다 마음에서 와죠. 그러니까 마음만 잘 다스려도 위장병, 간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자기 의지로 안 되죠. 뭔가를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내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좋은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오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이나 간은 다 뭐가 앞에 붙냐? 앞에 스트레스가 붙어요. 스트레스, 위장병, 스트레스, 위염, 위궤양 다 오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네요. 스트레스 그죠. 이즈 마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네. 오장육부에서 육장육부로 바뀌는데 마음이 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둠으로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어떤 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제 안 좋다, 나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둠은 이제 동굴을 생각하게 되고 동굴은 어두우니까 차갑지. 네. 차가우니까 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면 네. 아까 같이 몸이 억지로 피면 이렇게 피면 즐거워져요. 봐요. 기분 나빠지죠. 네. 그러니까 항상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을 열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운동해주면 즐겁죠. 운동하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운동하면 기분 좋잖아요. 가슴 여는 운동은 네, 그렇죠. 팔 자세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 운동하는 건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어깨를 딱 피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마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죠. 오, 맛있는 거요? 맛있는 아니 거 요즘 먹으면-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맞아요. 아니. 우리 몸은 수명은 맛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맥을 잡아보면 맛에 의해서 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몸이 아팠을 때 한 끼만 잘 먹어도 아픈 게 싹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네. 맛으로 그 병을 없애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걸 제일 찾아 먹고 먹어라. 싶은 거 딱 먹으면 뭐 몸살이든 감기든 그 한 방으로 끝나요. 그럼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먹고 싶은 음식 중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늘 그 우리가 이제 밝음을 생각하면 네. 밝음은 그거예요. 예. 따뜻함이잖아요. 네. 이게 몸은 따뜻하면 건강해진대요. 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막 네. 뭐 단점만 잡으려고 하는 네. 사람은 벌써 마음이 썽이 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네. 근데 늘 좀 여유롭고 장점을 보려고 하고 네. 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처럼 느낄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오는 병을 제거하면 그렇죠. 많은 병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만 회복되면 네. 다 이겨요. 그러니까 기쁨이 병을 몰아내버려요. 아. 기쁨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아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매님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네. 캐스팅 소리가 딱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팠던 게 생각 안 나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 환경에서 빨리 탈출하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은 우리 노 목사님의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창조 원리예요.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들어가면 내가 제자리 찾는 거고 네. 제자리가 건강하면 행복한 거고 그 행복이 찾아오면 마음이 즐거워. 거룩이에요, 거룩.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움이 양약이니까. 네. 내가 더 전문가 같은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옆에 맨날 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네. 네, 함께 자, 하시는. 오늘은 네.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병의 출발이 마음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오늘 즐겁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기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우리 샘TV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노아노 목사의 자강자임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아노 목사님과 우리 탤런트 박하솔 양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정말 아주 여러분이 눈이 확 띌 만큼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많이 아프시죠? 또 목 디스크가 있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자, 두통과 목 디스크
우리 노한우 목사님은 어떻게 수술 없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많이 아프죠. 잠자는 것도 뭐 워낙 다양한 공간에 자다 보니까 목 디스크도 많고 거북목도 많다고 그러는데, 자, 두통 어떻게 그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이제 통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신경이 눌린 거예요. 근데 신경은 어디 눌리냐? 근육에만 눌려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랬을 때 근육만 풀어주면 안 아프겠죠. 근데 원인은 뭐냐? 뼈가 틀어진 거예요. 뼈가 틀어지면 우리 머리에서 못 틀어지게 하려고 네. 근육을 굳혀버려요. 근데 근육이 굳히면 거기에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간단해요. 뼈만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근육만 풀어주면 아픈 데는 없어져요. 근데 거기다 이제 안 아프게 하려고 주사를 놔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러면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는 마비시키고 거죠.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이빨 아프니까 신경 잘라낸다고 그러죠. 신경 끊어져. 네,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와지는 후유증은 책임 안 지더라고요. 사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통은 제가 처음에도 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체가 틀어지면 상체가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번 흉추 7번이 틀어지면 근육을 이렇게 당겨요. 등 근육을 당기니까 목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딱 하나예요. 등이 틀어져서 당긴 거예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목 근육 풀어주면 두통은 땡. 근데 만성 두통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만성 두통. 뭐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약을 먹어도 아픈 거 있어요. 그건 턱이 빠진 거예요. 턱이 빠져가지고 3차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데 이때 와주는 게 뭐냐?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명도 같이 오고. 이 두통의 원인이 뭐 위 문제도 있다면요. 그렇죠. 위도 있고 또 그 근육이 뭐 굳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7번 흉추가 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두통은 항상 위와 동반하죠.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근육 풀어주면 안 아픈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네. 모든 기초는 하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하체를 근데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눌러주면 네. 예, 딱 맞잖아요. 바로 한 방에. 한 방에 맞잖아요. 우와. 이야. 보고 그죠? 싶어요. 이 하체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고관절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병의 원인은 고관절 틀어진 거예요. 이제 엎드려 보실래요? 엎드려 보시면 네. 이제 보통 보면 여자들 이제 끈이 있는데 여기가 7번이에요. 7번. 네. 7번. 7번인데 여기를 그 툭툭 때리면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이렇게. 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 툭툭 이제 아이고. 아프게 때리지 말고 시원하게 이렇게 네.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때려주면 이 뼈는 아이고.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을 주면 엄마 뱃속에 있던 자리로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옮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통은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능력이에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혈압도 잡아주고 위도 잡아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네. 뼈가 흉추가 보면 7번이 있고 5번이 있는데 4번이 틀어지면 네. 살이 비만으로 쪄요. 뭐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요거 4번이 틀어진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은 머리니까 네. 그렇지. 목이 이 목이 이제 굳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보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근육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유양돌기라 그래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워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누워보세요. 누울까요? 네. 누워 보시면 네. 아까 보여줬듯이 요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네. 이렇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아프지요? 네. 이렇게 아프게 해주면 통증이 와요. 근데 통증을 가만히 느끼시면 네. 어때요? 아픈 게 어때요? 아팠다가 이제 점점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네. 아픔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해도 이렇게 돼요. 앉아서 때려도 이렇게 때려주기만 하면 시원하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보면 여기 근육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꼬집어서 아프게 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아프게 해주면 낫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서 머리에서 이 고통을 풀어줘요. 네. 그냥 고통은 자유가 되죠. 네. 이 양쪽만 이렇게 풀어주면 머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끝이죠. 언젠가 우리 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프다는 거는 네. 살기 위해서다. 맞아요. 거꾸로 네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몸이 아파지는 건데 네. 그거를 잘 활용해서 더 건강을 좋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통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 두통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만 알면 간단하게 본인이 해도 돼요. 본인이 뭐 재운동 중에 등대고 눕기가 있는데 등대고 눕기 한 2분 정도 하고 돌아서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요 근육이 있거든요. 요거 꽂으면 아파요. 그러면 서서히 안 아파져요. 아픈데 잡을수록 시원하네. 시원하죠. 네. 네. 이게 안 아프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지압점이 여기다, 뭐 네. 여기다, 여기다. 아니, 근육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통증은 뼈가 틀어지면 머리에서 더 틀어지면 부러지니까 못 틀어지게 하려고 근육을 굳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픈 데는 다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굳어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주면 근육만 풀어주면 아픈 건 그러니까 마치 근육을 풀어주면 혈이 확 돌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얘기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뭐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네.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두통이 심하면 일단 어디 저기 이제 근육이 굳었다, 목 근육이 굳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부분하고 또 아이들한테 등 좀 두들겨 달라고. 네. 그것도 너무 세게 친다고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엄마 뱃속에 있던 그걸 머리가 기억을 해요. 이 뼈가. 그래서 통증을 주면 그 자리로 가야 정확하게. 자, 두통 없는 매일매일의 삶. 아우, 시원하고 맑은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통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봤는데요. 좀 더 이제 머리부터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회마다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 소중한 노아노 목사 자강자임 주목하시고 시청하시고 여기저기 전하고 나눠주셔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통 없는 세상 화이팅! 쌤TV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전 국민 건강 프로젝트 노아노 목사의 자강자임 내 건강 내 몸 내가 지킨다. 자, 오늘도 우리 노아노 목사님 또 우리 탤런트 박하솔 양 함께합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머리 두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어깨 통증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정말 수술 많이 해요. 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오십견이다, 뭐 어깨가 망가졌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 어깨가 그렇게 쉽게 망가져요? 쉽게 망가지진 않는데 한 번 아프면 네. 진짜 견디기 어려워. 예. 목사님 저도 며칠 전부터 이쪽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네. 근데 어깨가 이제 아프면 네. 두 가지 종류거든. 예. 팔이 올라가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은 등이 틀어진 거고요. 어깨 만지면 안 나. 팔은 올라가는데 네. 예. 근데 안 일어나서 올라가. 안 올라가서 아프면서 이거 자다가다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회전근개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오십경이라고 그러지. 요거는 이 견갑골이 틀어져가지고 어깨가 벌어진 건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근육이 찢어졌다. 그래서 석회석이 꼈다. 그래서 석회석 긁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긁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면 물이 열이 나니까 식히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빼버리면 다 무너지죠. 우리 몸은 스스로 없애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팔은 올라가는데 어깨 아픈 사람은 저 팔 올라가는데 아프죠. 아팠어요. 그럼 등만 때리면 안 돼. 등을 때려. 저만 등만 때리면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오십견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팔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해요. 네. 그걸 한번 이제 시범으로 한번 보일까요? 네. 근데 이것도 무조건 하체가 틀어진 거예요. 고관절이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 하나가 이제 틀어지면 네. 그게 다 연쇄 반응이 그게 이제 오는데 고관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관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네. 얘기고 이제
어깨가 아픈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팔을 못 쓰니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팔을 써야 되는 팔을 못 쓰니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술이에요. 네. 그리고 뭐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에 뭐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고 감동까지. 뭐 수술만 하면 완전히 인생 해방되고 뭐 근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재활이 너무 또 힘들어하는 걸 제가 그렇죠. 봤단 보통 말이에요. 이제 네. 수술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괜히 했다. 아이고. 근데 누가 하면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말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석회가 꼈다는 얘기는 그거 이제 뼈가 틀어지면 액이 나와요. 그걸 석회서 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제자리로 가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제자리를 찾기만 하면 예. 원상 회복, 원상 복귀가 되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이죠, 회복.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아, 구원.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제 올라가는데 네. 아픈 사람 어떻게 해결해요? 올라가는데 아픈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한번 씹어 보여줘 보세요. 네, 저 올라가는데 예, 아픕니다. 여기 앉아서 등을 저쪽으로 한번 보여봐요. 여기만 두둥기면 바로 나요. 아, 스름이 나올 것 예, 같은데요. 이게 두둥겨지면 아우, 시원해요. 아픈 거 시원해요. 어깨 올려보세요. 어때요? 아니 어깨를 가볍고 전혀 안 편해요. 건드리고 맞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는데 어깨 아픈 사람은 등만 때려주면 무조건 나요. 근데 목사님, 제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부터 이쪽을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났어요. 이쪽은 안 나는데 이쪽만 나요. 이거는 왜? 그것도 근육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네? 지금 들리시죠? 네, 들려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이 견갑골인지 거기에 이제 오십견으로 가는 길. 아, 안 돼요. 자 근데 네. 이제 아예 안 들려. 손이 안 들려. 예.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 아프다 네. 했을 때 이 견갑이 옆으로 누워보세요. 옆으로 누울까요? 이렇게요. 네. 네. 옆으로 누우면 네. 이게 이제 견갑이에요. 네. 견갑이 틀어지면 어깨가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견갑을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오, 간단하네요. 가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가 움직인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뼈는 이게 충격만 주면 지가 알아서 기억력이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자리를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이 견갑이 틀어져서 담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주면 예, 등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했던 담도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네. 견갑이 오면 일단 어깨가 되는데 네. 돌아오는데 이 팔을 이렇게 가만히 내려놓고 보면은 이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알통이라고 그러죠, 알통. 네. 여기 네. 이제 요 알통이 있는데 여기 네. 이렇게 누르면 아픈 데가 있는데 네, 거기 아픈 거 아프죠? 같아요. 네, 여기 아파요. 아픈데 네. 여기를 눌러주면 아프면 요 맥이 이걸 동맥이라는 다슬독자 맥이라는데 네. 이 어깨 근육을 지배해요. 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눌러서 아! 고통을 주면 시간이 가면은 머리에서 안 아프게 해줘요. 느껴보세요. 어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었는데 아픈 게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죠. 네. 예,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면 팔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이제 50견 문제가 거기다 말이죠. 그렇죠. 요 근육이 굳어서 어깨를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픈데 참다 어느 날 보니까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견은 한 3년만 버티면 다 나요. 예. 수술 안 하고 근데 3년을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네.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날 그 운동을 자꾸 하면서 자꾸 운동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없어졌다고. 어느 날인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근육이 풀린 거예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뛰면은 네. 이제 어깨가 막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손을 떼시니까 더 시원해졌어요. 됐어. 이제 앉아봐야죠. 네. 다시 어깨 한번 돌려봐요. 아까보다 덜 뚝뚝거리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 관절이 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툭툭 치고 아이고. 툭툭 치면 네. 이 50견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아파요. 이거 아. 잡아가지고 이제 네. 힘을 빼주시고 네. 툭툭 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죠. 이제 돌려봐 진짜. 어.
소리가 소리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부드러워졌죠. 네,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이렇게만 해줘도 어깨는 이제 통증은 없어져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견갑을 잡아주고 네. 여기만 눌러줘도 일단 요것만 풀어줘도 네.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이 어깨가 벌어진 것 가지고 여기 네. 수술시키는데 이거를 당겨가지고 근육을 이게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만 와도 아프고 뭐 조금 쑤신다 상황도 그러고. 아프고. 네. 자, 우리가 어느 구석이라도 한 군데가 아프면 네. 이 균형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이 균형이 무너지니까는 뭐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까지 무너지고 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네. 그 가정의 균형까지 무너지니까.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고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이걸 적용해봤잖아요. 네. 뭐 거의 완벽해요. 아,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눌러주시고 두들겨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눌러주고 두들겨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어떻게 할 할 수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방송 보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네. 그 어깨가 아플 때는 네. 등을 뭐 두둥겨 달랠 수는 없으니까 네. 제 운동 중에 등 대고 눕기가 있어요. 등 대고 눕기. 네. 목침. 아. 목침 등 대고 눕기 있거든요. 네. 등 대고 눕기를 하고 나서 혼자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데 딱 멈춰서 안 아플 때까지만 버텨주면 어깨는 돌아가요. 아, 혼자 할 수도 혼자 할 있군요. 수도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자강자임이에요. 이게 아. 혼자 이거 다 혼자 스스로의 되는 거예요. 힘으로 네. 스스로를 제가 이거 건강시킨다. 보여주는 시범을 오. 남한테 안 해도 혼자 네.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노한우 목사 건강 운동법 이 네 가지를 일단 하고 네. 나서 부위별로 근육만 풀어줘도 몸은 뭐 거의 다 아, 완전 퍼펙트하네요. 자, 어깨 황황 돌아가고요. 네, 막 또 만세 돌아가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만세할 수 있고. 어깨 통증만 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거의 진정한 자유를 거의 다 찾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한번 어깨 통증을 치유하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통증 없는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깨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노한우 목사의 자강자임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세요. 자, 어깨 통증으로부터 자유 해방! 샘TV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노한우 목사의 자강자임. 전 국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우리는 동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머리 통증 봤고요. 그 다음에 목, 그리고 어깨 통증까지 나눴고요. 여러분, 팔목,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 수전증, 이 팔 쪽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 노한우 목사님 시원한 해답 주실 거고요. 우리 하솔량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팔목 수전증,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팔을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또 테니스를 하든지 그렇죠. 골프를 하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엘보가 왔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글을 쓰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못 쓰겠다라고도 하는데 이 수전증이나 먼저 수전증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수전증이라는 건 뭐냐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데 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신적인 면이 아니고 네. 우리는 이제 목에서 오는 이 팔이 있는데 이 아까 저번에 우리가 할 때 네. 그 50견 할 때 제가 견갑골을 교정해주고 팔을 눌렀어요. 요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이 보통 보면 뭐 목에서 온다 뭐 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 팔 동맥이 이게 이제 굳어버리면 여기가 떨려요 수전증.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눌러서 아프게 해줘도 이 일단 손 떨리는 건 증상은 바로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차렸다 섰을 때 네.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가 알통이라면 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네. 이 여기가 엘보. 네. 여기 올라가면 이 보통 보면 우리 세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프죠? 네.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많이 아파요. 네, 아파요. 머리가 이 고통을 없애줘요. 아, 근데 점점 안 통증이 아파져요. 사라지고 예, 예. 있어요. 네. 이걸 띄면 안 돼요. 안 아프죠. 시원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몇 년 동안 손 떠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네. 오늘 주제가 손목, 엘보, 네. 수전증이잖아요. 네. 근데 요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네. 저리는 건 이제 요 세 손가락은 목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흉추 2, 3번에서 많이 와요. 흉추 2, 3번. 등만 뜯은 게도 등, 없어진다고. 등. 네. 우리 몸이. 네. 근데 이게 오는 건 아주 안 좋거든. 이때는 뭐냐면은 요 팔 동맥이 이게 굳으면 네. 여기가 저려오고 손이 같이 떨려요. 연결되구나. 우리 몸은 뭐 이렇게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몸이 틀어져서 오는 거예요. 아, 근육이 굳어 있고. 굳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네. 잡아서 이제 요 엄지 손가락은 네. 요 네 손가락 쪽으로 돌려주고 네. 요 두 번째부터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게 방향이 다르군요. 방향이 달라요. 혼자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혼자 해도. 그 사모님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뭐 제가 자주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시원해져요. 한번 지금 움직여보세요. 혈액순환이 된 네, 얘랑 시원해져요. 이쪽 손이랑 느낌이 전혀 달라요? 달라요. 여기 너무 가벼워요, 이쪽 가벼워요. 손이요. 네. 이게 류마티스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류마티스가 별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틀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래서 손목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네. 이게 접질려요.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접질렸다 뺐다는 말이 없어요. 뭐냐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늘어났다 여기다 기부스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더 근육은 굳어버리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이제 병주고 약주고죠. 아이고. 요거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네. 근데 이거는 혼자 해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네. 제자리를 찾아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요? 네, 쉽네요. 쉬워요. 이게 뭐 이제 혼자 움직여 보세요. 더 시원해졌죠. 네, 편하네요. 그러면 저희 노 목사님, 네. 우리 지금 방송 요 촬영하고 있는 네. 그 그러죠.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요 방송국 책임자요. 근데 이 중요하신 사람이요 양쪽 요 발목이 영 현찮아서 못 써요. 지금 그럼 제일 불러낼까요? 아픈 데 쪽. 한번 불러봐. 나와봐요, 나와봐. 나와주세요.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안 좋아요? 오른쪽 팔꿈치는 아예 못 쓰고요. 어. 들 정도. 이게 오른쪽은 이 엄지만 그러죠. 이게 여기가 틀어졌죠? 당겨서 돌려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간다 그랬죠.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내 힘으로 돌리려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냥 충격만 주면 지가 알아서 기억력이 있더니 가는 거죠. 네. 이게 흔들어주는 거죠. 손목을 이게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움직여 보세요 이제 되죠. 그 엘보는 요게요. 요 근육을 당긴 근육이니까 요걸 아프게 해주면 풀려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근육이 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보통 한 2분 정도면 거의 풀려요. 통증을 그 대신 이게 뛰면 안 돼. 같은 그 힘으로. 누르기의 힘으로 눌러주면 눌렀다 뺐다 눌렀다 이렇게 하지 안 돼, 안 돼. 말고. 이건 지압인데 이거는 더 망가뜨려요. 고통을 주려면 세게 줄수록 빨리 풀려요. 지금 어떠세요, 이제? 네. 괜찮아졌죠?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통증은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움직여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금 해봐요. 엄청나게 어떤가? 지금은. 이쪽은 낮았는데 이제 이쪽은 그죠, 그죠. 여기가 이제 힘을 빼보세요. 네, 여기 틀어진 거예요. 여기, 요골이 틀어지면 이 현상이 생기죠. 예. 힘 빼보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지금? 한 70%는 없어진 것 같아요. 70%. 와.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아, 여기 이제 아까 요걸 안 했죠. 요걸 눌러줬죠, 이걸.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잘 참는데 이게 통증을 잘 못 참는 엄살쟁이. 얘는요 저 잘 참아요. 얘는 못 참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게 고통은 자유니까. 통증이 어떠세요? 네, 좀 계산해줘. 어떠세요? 근데 막 움직여봐요, 이제. 막 치고 하고 통증이 있나? 아까 말씀 한 70%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가서 자기 아픈데 눌러보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 통증이 이제 계속될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아픈데 손대기 하냐고.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댔을 때 아프다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아픈 데를 자꾸 만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참아야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아픈 데는 아프게 해줘야만 풀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한 얘기지만 어디가 아프다는 건 살려고 아프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게 병은 밖에서 볼 때 병이지 내 안에서는 병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증상이 제일 위험한 거죠. 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무증상이. 그냥 아픈 거는 걱정이 될 필요 없죠. 자, 손목이 아프거나 그렇죠. 또는 엘보거나 팔꿈치가 아플 때도 결국은 근육을 풀어라. 그렇죠. 이제 뼈는 그냥 충격만 주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제가 이거 많이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네. 푸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뼈가 제자리 찾는 거죠. 제자리 찾아야 돼. 뼈가. 이 자가 교정에 이게. 자, 너무 좋은 이렇게. 방법이네요. 자,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다 이렇게. 같이. 세워서 세워서 때리고 이렇게. 그리고 좀 아픈 엎어서. 데는 여기 그러다가 이제 아픈 데는 엘보는 네. 이렇게 눌러서 아우. 아프게 해주면 나도 아프네. 진짜 아파요. 아프네. 네, 아파요. 근데 그걸 안 아플 때까지 버텨주면 자, 누르긴 누르는데 눌렀다 떴다 그러면 안 되고 안 돼요. 그 더 강도로 아파져요. 계속 누르고 있어라. 안 그러면 아플 이제 때까지. 테니스 바로 칠 수 있어요. 테니스를. 엘보. 네. 엘보 있는 사람 이거 금방. 근데 이제 보통 가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서 가면 여기만 치료한단 말이죠. 원인은 이건데. 원인은 손목이 접질린 건데 여기만 치료하니까 안 낫죠. 손목은 또 어떻게 본다. 자체 운동하는 거 네. 손목은. 잡아가지고 위로 제끼면은 위로 제껴라. 예, 이게- 위로 제껴라. 이게 유격이 생기면서 요렇게요? 없어지죠. 이게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접질렸다 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접질렸다 뼈었다는 말을 안 써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뼈었어, 접질렸어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근데 인대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날 병인 줄 알죠. 네. 뭐 어찌 보면 참 간단하기도 하고 네.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한 일상으로 쓰는 공간이 여기 손이고 손목이니까 그럼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손목 또 수전증 그리고 엘보 스스로가 얼마든지 치유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껏 글 쓰고 마음껏 네.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손목, 건강한 팔꿈치 그리고 힘있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팔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하루 목사님의 자강자임 내 몸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지킨다. 이제 머리, 목, 어깨, 팔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전 국민 건강을 위한 샘TV가 드리는 이 건강 프로젝트 선물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노하루 목사의 자강자임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샘TV가 드리는 행복한 선물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노하루 목사의 자강자임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오늘도 우리 노하루 목사님 또 박하솔 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노 목사님과 스스로가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허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7, 80%가 디스크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허리 통증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국민의 문제인 허리, 뭐 디스크든 또는 통증이든 이 허리 통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왜 아파요? 틀어져서 아프죠. 그것도 틀어져서 아파요. 네, 틀어져서 네. 아픕니다. 자, 허리 해결법은 있습니까? 아마 쉽게 고쳐지는 게 허리예요. 네. 우리가 보면은 몸이 아파서 네.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를 찍고 나서 하는 것이 네. 이제 세 가지 병명이 나와요. 네. 3, 4, 5번 협착증 아니면 또 탈출증 아니면 전방위증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원리를 아셔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뭐냐? 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네.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려고. 살려고 나타나는 거야. 낳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회복되고. 더 그러니까 좋게 되기 위해서. 고관절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돌아가요. 네. 그러면 허리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허리 근육을 다 굳혀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통증만 허리에서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 엉치에 보면은 좌골이란 뼈가 있는데 그게 왼쪽 자 오른쪽 우가 아니라 염자자를 써요. 요만한 뼈가 있는데 그걸로 신경이 지나가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근육이 굳혀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오는 게 허리 통증이에요. 아니 대부분 뭐 신경이 눌렸다, 뭐 디스크가 뭐 눌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튀어나왔다. MRI를 찍고 이렇게 보면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 같은데 네. 막상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허리가 아니고 네. 좌골이 있는 거기에 신경이 눌려서 네. 통증을 느끼는 게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요? 아.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만지지 마. 허리 만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 하설 씨처럼 네. 저렇게 살이 없는 사람도 허리 아파요? 저 허리 자주 아파요. 잘 때 허리에 베개를 깔고 자요. 아, 그 정도면 안 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좌골에 있는 네. 근육이 굳어서 네. 신경을 눌러요. 좌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골반 안에 있어요. 골반 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주려고? 그거를 네. 하는 게 이제 또 시범을 이제 보여줘. 네, 저 얼른 낳고 싶어요. 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또 허리 통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노한우 목사님이 이 건강 운동법 말고 네. 실제 한번 만지는 걸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해볼게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또 다리 길이겠죠, 다리 길이. 그렇죠. 네. 허리가 이제 틀어졌을까봐. 근데 다리 길이 이제 맞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은 이제 허리는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도만 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짝짝이가 돼 있거나 이럴 때 네. 이렇게 엎드려 보세요. 네. 엎드려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엉치뼈거든요. 네.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다 엉치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운동 중에 엉치대고 눕기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이렇게. 네. 보통 보면 이게 힙에 보면 양쪽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네.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깊게 누르면 아파요. 아파요. 여기 이제 안 아플 때까지 눌러주고 또 이쪽도 두 군데니까는 여기도 이제 안 아플 때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아파요. 거기 더 아파요. 아파요. 아이고. 이게 눌러가지고 이제 안 아플 때까지 버텨야 돼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픈 걸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꾸만 피한다고. 그렇지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한 1, 2분만 참아주면 이게 안 아파져요. 사실 뭐 지금은 우리 하설 씨 그냥 눌러서 안 아프지. 그거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누르면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장단지로 내려가는 이게 저리는 게 좌골신경통인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면 이제 가다가 이제 자꾸만 주저앉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원래는 신장 방광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허벅지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통증을 없을 때까지 눌러주시면 좌골신경통 저린 게 싹 없어지죠. 이게 사실은 그게 지금 허리 통증을 잡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치, 이게 다 허리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고관절이 틀어져서 골반이 틀어지면 이 신경이 눌려요. 그래서 여기 눌렸는데 통증은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다른 우리 몸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화자 씨 이제 일어나 이제 보시고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네. 누를 때 몸을 많이 한번 아파요? 움직여보세요. 많이 아팠어요. 아까. 이제 앉으셔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요. 네.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네. 허리에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이 엉덩이와 이 허벅지 뒤편을 하셔서 허리가 낫는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해요. 그렇죠. 땡기는 근육을 풀어주나 네, 봐요. 근육이 풀어주니까 안 아픈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이거를 네. 처음에 한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꾼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지게를 찌다가 뚝 하시면 뭐 진짜 마당에서 안방까지 오시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막내란 말이죠. 제가 구남매야. 막내니까 저한테 이제 막내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아랫목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만지면 뭐 너무 아프니까 그냥 살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네. 너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아버님 허리가.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어렸을 때가 톡톡톡톡 두둥겨봤어요. 네. 두둥겨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자지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안 아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눌러보고 저기 눌러보고 자꾸 눌러다 보니까 한 30분 지나서 하다가 나중에 내가 올라가서 이제 밟기 시작해 등을 이렇게. 그러면 뭐 그 다음 날 지게지고 또 농사 짓는 거. 하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네. 야, 내 허리 좀 밟아라. 맞아요, 맞아요. 내 종아리 좀 네. 밟아라. 그래서 네. 나이가 드는 증거가 밟히면 편하고 기대면 편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근육을 풀어줘요. 제가 이제 그때가 한 7살, 8살 때인데 허리는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는 진짜 제가 아주 그 허리의 통증도 결국은 이제 어떤 골반을 바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놀래서 굳어진 그 근육들을 풀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노하나 목사님 건강 운동을 운동법을 하면. 보면 네. 구르기 운동이 있고, 네. 또 이 엉치되는 목침 엉치되는 네. 게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면 아마 진정한 자유를 찾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 네. 지금까지 볼 때 허리가 제일 고치기가 쉬워요. 부작용도 없고. 근데 그냥 사실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제일 통증을 호소하는데 허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들것에 실려와도 10분이면 뛰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까 네, 거기만 눌러도 안 하고 아파요. 이 허벅지 뒤편을 네. 눌러주시면 허리가 편안해진다. 그럼요, 아주 시원해지죠. 전 국민의 7, 80%가 허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우리 노하느 목사님의 이 건강법 오늘 뭐 시범도 좀 보셨는데 정말 그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구르기 그리고 목침대기 운동까지도 스스로 잘 하셔서 허리 통증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지만 표시내기 어렵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허리 통증 이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허리 통증 없는 매일매일을 위하여 노하느 목사님의 자강자임은 계속됩니다. 자, 허리 통증에서부터 해방! 해방! 쌤 TV가 드리는 행복한 선물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노하느 목사의 자강자임. 오늘도 우리 노하느 목사님, 배우 박가솔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많은 시간 지나오면서 뭐 마음도 다스려보고 머리도 통증도 어깨도 목도 팔 뭐 허리까지도 이렇게 다스려 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 장기를 다스려야 됐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 아내가 가끔가다 갑자기 급체를 합니다. 급체를 하면 저를 불러요. 내가 노 목사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네. 딱 5분만 하면은 그냥 우와. 쓰신 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의 주치의가 됐는 뭐 저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이 장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네. 밖에다가 오장하고 다 연결해 놨어요. 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하고 연결돼 있는 게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두 번째 발가락. 네. 어느 양쪽 다. 양쪽 다 아.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만 이렇게 만져줘도 장이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것도 결국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장은 맛에 있어요. 맛에. 맛. 네, 맛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오장의 맛을 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간은 신맛이에요. 신걸 신맛. 먹으면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네. 뭐 무조건 먹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이 좋아하는 각각의 맛이 맛을 있어요. 가지고 있다. 맛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간에 좋은 건 다 신맛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심장에는 쓴맛이에요. 쓴맛. 쓴맛을 장에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쓴 음식을 좀 쓴 먹어라. 것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깜짝 놀랐을 때 딸꾹질을 하잖아요. 네. 심장이 놀라면 딸꾹해요. 네. 그럼 옛날에 우리 딸꾹질하면 너 밥 훔쳐 먹었지 이랬잖아요. 이게 도둑질에다 걸리면 딸꾹질한다고. 그때 그거를 빨리 없애줄 수 있는 게 다크 초콜릿. 쓴맛. 다크 쓴맛. 초콜릿. 그래서 이제 심혈관이 약한 네. 사람은 집에 냉장고에 다크 초콜릿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한 73% 이상 정도. 73%. 그래요? 네. 그래서 피곤할 때 그거 먹어주면 굉장히 피곤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위는 뭐냐면 네. 단맛이에요. 단맛이요. 단맛. 단맛. 예, 단 것을 먹으면 네. 장은 아주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오.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아유. 맞아요. 난리잖아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달게 먹은 사람들은 네. 당뇨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위가 단맛을 좋아하면 초코우유 이런 거 많이 먹어도 되나요? 초코 우유는 신맛이잖아요. 아, 우유가 신맛인가요? 네. 그럼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초콜릿도 네. 이게 저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어떤 단맛을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네. 흑설탕이에요. 아, 사실. 흑설탕이요? 네, 그게 이제 아. 흰설탕에다 캐러멜 섞었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가면 유익균이 그걸 먹고 자라요. 유익균이 흑설탕을 먹고 자라는 그 안에 거고요? 있는 뭐냐면 단맛에다가 네. 캐러멜을 섞어 하는데 네. 그걸 먹고 자라요. 그래서 그거 먹은 사람들은 변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 그냥 변비 그-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장을 다스리는 거니까 네. 보통 이제 공복에 공복이요. 이제 커피잔에다 뜨겁게 해서 네. 흑설탕을 한번 두세 숟 밥 숟가락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다 그러면 네. 설탕물 먹였어요.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때는 돈 없으니까 돈 뉴스가 어. 사카린 뭐 이런 거 먹었다. 신화당. 아, 그러면 그 통증이 싹 나나요? 그래요. 아이고, 그 설탕물 염증. 많이 먹었어. 아. 그래서 위염증, 위궤양 이런 건 뭐 단맛에 그냥 한 방이면 거의 사라져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그 아침에 한 번만 먹어주는 거죠. 자기 전에 먹는 사람들은 거 안 돼요? 이걸 겁을 내는데 칼로리 따지면 네. 그거 해봐야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밥 숟가락으로 이제 흑설탕을 두세 숟가락 넣어봐야 한 200칼로리? 200칼로리. 네. 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은 신맛, 네. 또 심장은 쓴맛, 쓴맛, 위는 단맛인데 단맛. 폐는 매운맛. 그래서 매운맛. 네. 감기 걸렸을 때 매운탕 먹으면 콩나물국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퍼가지고. 코가 뻥 뚫리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뭐 그냥 와봐야 그냥 얼큰한 거 먹으면 없어진다. 근데 너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가만 있어요. 있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그냥 매운 거 찾아다니느라고 또 땀 뻘뻘 흘리고 다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각각의 장기에 따른 거니까. 지금 그거는 이거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네. 장기에 따른 맛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 두고 가서 어떤 막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신장 방광은 짠맛이죠. 짠맛. 그래서 연세가- 사실 짠맛이 신장 방광에 좋다는 건 이야기 같아. 왜냐면 네. 신장 방광은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짜게 먹죠.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노아는 목사님이 네. 전 세계를 하고 댕겨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의사들이 네. 막 크레임을 걸어야 되고 네. 혼을 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아니, 없어요. 절대 안 돼. 나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닌겔 꽂아주잖아요. 네.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물이라는 게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럼 소금물을 그게 몇만 원 주고 만든 거예요? 소염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짠맛이 들어가면 염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 위에서 썩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건 설탕하고 소금이죠. 그래서 모든 효소는 설탕으로 단 거죠. 그러니까 위가 속이 쓰리다. 네. 또 뭐 그 위가 뒤틀린다. 뭐 급체한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건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건 좀 단 걸 먹으면 좋다는 생각. 그 이게 이 밥도 쌀도 단맛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상급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는 반대가 신맛이에요, 신맛.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위장약을 줄 때는 반드시 하는 말이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네. 밀가루는 신맛이거든요. 그래서 신맛을 먹으면 췌장이나 위가 안 좋아져요. 밀가루가 신맛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목사님. 신맛이에요. 네. 그래서 밀가루를 먹고 하면 신맛이 올라오고 저기 쌀밥을 먹고 하면 단맛이 올라오고 맞아요.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장을 다스려 주는 데는 단 거를 안 먹고는 장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기는 음식으로 다스리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다. 장기는 음식이 하는 기본적이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틀어지면 굳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자세 교정하고 그렇죠.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세 교정하고 음식으로 네. 다스려서 이제 장기를 좀 하긴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건강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어주면 네. 정말 건강하다. 거기다가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뭐 이거보다 오늘은 더 보너스로 급체했을 때, 급체. 급체했을 때 우리 하솔 씨가 이제 급체를 했어요. 네. 어떻게 고치는지 근데 한번 그 이제 시범을. 제일 중요한 거는 등 7번이에요. 등 7번이요. 네. 그 등을 7번을 때려주면은 네. 그윽하죠. 이게 뭐냐면 아기가 젖 먹었을 네. 때 트름 시켜주는 자리가 7번이에요. 아. 우유를 먹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뜯겨 주잖아요. 네. 그윽하죠. 자, 그러면 하솔 씨 네. 급체했어. 엎드려 봐요. 네. 엎드려 봐봐. 네. 여기 7번을 네. 뜯겨 줍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네. 진짜 급체한 사람은 이거 손만 대면 뭐 아프다고 그래요. 네. 뭐 세상 말로 죽는다고나 하죠. 네. 그래도 두들겨 이렇게 두들겨 주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이거 더 이제 가지고 이거 이거 눌러가다 이렇게 눌러줘요. 이게 눌러주면 극하고 나와요. 너무 시원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극 소리만 나오면 네. 7번이 왜 중요하냐면 네. 척추가 목이 경추 네. 7개가 있고 네. 흉추 이 등이 12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추가 허리가 5개가 있는데 네. 모든 뼈의 중간이 7번이에요. 중심에.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 7번이 바로 돼 있으면 오장이 좋아지고 등 7번이 틀어지면 오장이 자, 틀어지게 7번은 럭키 세븐. 럭키 네, 세븐. 세븐이에요. 우리 노 목사님 이제 얼굴 보면 네. 어떤 음식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얼굴이 맛에 따라 달라요. 맛에 따라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동그랗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게 먹는 사람들은 먹어야 될 사람들은 저같이 입술이 두툼해요. 이렇게. 이렇게 달고 아, 먹고 그럼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달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전 달게 먹어야 병이 없어요. 아. 나하고 둘이 저는- 비슷해요. 근데 아, 여기는 저도요?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약간 쓴 것. 턱을 보면 네. 약간 쓴 쪽을 먹어야 좋아요. 심혈관 쪽으로. 쓴 거면 폐라고 아까 그래서 아니 이제 심장. 심장 쪽에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나물 종류 나물. 나물이요. 나물, 다크 초콜릿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쪽이 좋아요. 예를 네. 들어서 콩을 따진다면 팥 종류. 팥. 팥은 몸을 차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괜찮을까요?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저는 지금 맛으로 얘기합니다. 아, 맛으로요? 아, 여기는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정말 안 좋은 분이에요. 아, 매운 거 드시면 안 못 되시는 먹어요. 거예요? 매운 거 먹으면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뭐 매운 거 먹으면 기분 좋죠. 좋죠. 그러저리 말하자. 매운 것도 먹어요. 뭐. 벌벌 떨면서 먹어서. 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속이 편안하다. 속이 편안하면 삶이 편안하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식이다. 위장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에요.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우울증, 무너지는 거죠. 와사풍, 유방암, 눈떨림 다 위장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위장 건강 모든 장기의 첫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장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식 또 마음의 평안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자, 우리 노아는 목사님의 자강자임 내 건강 내 몸 내 힘으로 지킨다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장 다스리기, 내 장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를 논했습니다. 평생 편안한 장기를 위하여 노아는 목사의 자강자임은 계속됩니다. 노아는 목사의 자강자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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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TV가 드리는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행복한 선물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킨다 노아노 목사의 자강자임. 오늘도 우리 노아노 목사님
박하솔 자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건강하다는 것이 삶의 환호잖아요. 환희가기도 네. 하고. 건강보다 좋은 게 이 없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맞아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쌤TV에서 우리 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 내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야, 이런 특별한 선물이 있었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릎 수술 안 하기. 무릎 수술 안 하기. 네. 야, 요즘 무릎 수술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하고 보행기 끌고 다니고 너무 뭐 진짜 보조 끌고 다니면서 네.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무릎. 사실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안 아픈 분들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수술 거의 많이 했어요. 자, 무릎 왜 수술해요? 돈 벌려고 하죠. 보통 이제 뭐 연골이 달았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수술해야 된다. 네. 뭐 염증이 아니면 났다. 뭐 무슨 인공 연골을 끼워야 된다. 네, 뭐 맞아요. 뭐 그래서 나사 끼우시고.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상인 활동을 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고관절이 틀어지면 균형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은 뼈가 틀어지면 더 틀어지면 뼈가 부러지니까 머리에서 근육을 굳힌다. 그 근육 굳히는 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왔다.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했을 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네.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 그럼 어디에 눌린다? 근육에만 눌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골이 찢어졌다? 달았다? 없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그거는 찍으면 그 세상 연골이 얘기고. 뭐 안 보인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면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을 거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달아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럼 아브라함은 그럼 몇 번 수술해요? 무드셀라는 몇 번 수술해요? 무드셀라는 이제 뼈도 달았겠지. 네. 뼈도 달았겠지. 자, 그러면 무릎이 아픈 거는 네. 이제 노 목사님이 간단한 방법으로 좀 치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자, 우리 하솔 씨한테 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자매님한테 먼저 보여주고 네. 스스로 고치는 방법도 네, 네.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번 누워보세요. 보통 우리가 보면 네. 여자분들이 네. 남자보다 무릎이 많이 아픈 이유가 네. 앞꿈치로 걸어서 그래요. 아, 여기 앞꿈치요? 네, 하이힐이죠. 아, 그러면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보행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행기 타면 다 고관절이 틀어지고 엉치가 빠져요. 앞꿈치를 거리니까. 이렇게 보면 무릎을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슬관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 아파서 가면 네. 연골이 찢어졌다, 연골이 달았다, 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연골이 안으로 밀려요 이렇게. 아. 이쪽으로 보여줄게 이쪽으로. 네. 안쪽으로 밀린다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걸 자꾸 여기를 이 슬관절 옆에 이렇게 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네. 관절을 때리면 아파요. 네, 좀 근데 아파요. 맞으면은 세게 때리지 않아도 툭 네. 때리면 통증을 주면 모든 게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네. 창조의 원리에. 네. 때리면 연골이 제자리를 가요. 아, 자리를 네, 옮겨요? 그러면 네. 다시 가면 연골 재생됐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슬관절을 잡고 네. 무릎을 이렇게 뽑아주면 네. 이 슬관절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 이렇게잖아요. 아.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무릎은 네. 위장병이라고. 아, 네. 이게 위장이 좋은 사람 무릎 안 아파요. 아. 네, 무릎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뽑아주면 네. 이제는 뼈 교정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럼 근육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췌장에서 올라가는 음릉천이라고 이 무릎 밑에서 조금 내려가보면 안쪽으로 이 경골인데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아픈 데가 있어 이렇게. 네, 거기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이렇게. 진짜 아파요. 아, 아파요. 여기를 네. 눌러서 아프게 이렇게 해주면 아픈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아. 찾아 내려오면 네. 뼈를 타고 내려오면. 네.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항상 아프게 해주면 기다리면 안 아프다 그랬죠. 네, 지금 안 아파요. 안 아파졌어요. 네. 그러면 이걸 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이 대퇴 이 근육이 있어요. 네. 보통 이쪽에서 여기 이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이
굳어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 여기가 굳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무릎은 제가 옛날에 네. 허리 얘기할 때 네. 자골이 굳으면 맞아요. 통증은 네. 허리에서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허리 제가 안 만지잖아요. 네, 맞아요. 무릎도 안 만져요, 저는 이렇게. 그 여기 이 근육을 이렇게 눌러주면 아파요. 많이 이렇게. 굳었나봐요. 예,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안 아플 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지금 좀 시원해지고 있어요. 시원해지고 있죠, 이렇게. 신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네. 1, 2분만 눌러주면 네. 이게 안 아파지거든요. 네. 그럼 무릎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여기. 네. 와, 이제 너무 앉아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자가교정 한번 배워봐요. 네, 자가교정이요. 사실은 나도 무릎 양쪽 아유, 무릎 수술을 여기. 네. 다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네. 내가 자가 교정하는 법 내가 시범. 여기 네. 여기 자, 아까 여기 때리라고 그랬잖아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때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네. 톡톡 안쪽으로 이렇게 때려주고 네. 때려주고 요거 설관절. 앞슬관절 잡고 내가 치는 거야.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이거 내가 너무 치는 거야. 웃긴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한번 내가 이거 비춰볼게요. 네. 이렇게 뼈가 이 경골이야 이게 경골. 네. 이걸 타고 내려가면 딱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네. 느끼면 와. 거기가 췌장경. 음능천이라고 하는 췌장경에 연결되는.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안 아플 때까지 버텨주는 아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도 네. 가다가 이제 주저앉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의자에 어르신들 앉히라 많으시더라고요. 의자 앉아가지고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아프다 그러면 끝까지 눌러서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 무릎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네. 아프면 아프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세뇌를 그렇지 이게 시켜가지고 구부러지는 거 자꾸. 세뇌를 시켜서 네. 이걸 펴면 아플 거야. 그래서 안 피게 안 되고 펴. 점점 굳어버리고 굳어버려. 점점 이제. 더 점점 굳어버리는 굳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봐요. 남자들은 이제 네. 병이 걸리면 이렇게 걸어요. 남자들은. 네. 아, 저 많이 이렇게 뵀어요. 네, 이렇게. 할아버지.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안 걸어요. 네. 어디 거냐면 이게. 아, 그것도 많이 뵀어요. 네, 많이 뵀어요. 네. 왜 이게 그런 나 거예요? 여기 근육 네. 굳어서 그래. 여기가 굳어서요. 네. 아. 이거만 풀어주면 네. 그냥 뭐 차락차락. 사실 뭐 요즘 무릎은 병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그 네. 병원 가면 네. 수술. 수술. 무릎은 거의 수술. 왜냐하면 정형외과가 워낙 많아요. 맞아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정형외과 가면 수술. 네. 수술이 이제 해답인 것처럼 되는데 네. 일단 수술 이전에 오늘 여러분 배운 거 네. 배운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시면 그래서 호전이 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뭐 이제 호전이 되면 우리가 뭐 그래가지고 안 되면 결국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이제 의사 말은 100% 믿어요. 맞아요. 네. 근데 노 목사님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은 말 들어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을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건 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세상에. 그게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무릎 통증은 자가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와. 운동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뚝 하고 끊어지지 않는 한 네. 우리가 근육이 뭉친 거는 얼마든지 풀어서 치유가 가능하다 네. 하는 게 이제 무릎 통증 이야기고요. 네. 일본은 수술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무릎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통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무릎 통증에서 자유하고 스스로가 이 무릎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오늘 노환우 목사님의 자강자임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뛰고 달리고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무릎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노환우 목사의 자강자임은 계속됩니다. 노환우 목사의 자강자임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샘 TV가 드리는 행복한 선물 모든 사람의 건강을 기원한다. 노환우 목사의 자강자임 내 몸, 내 건강, 내 손으로 지킨다. 오늘도 우리 노환우 목사님, 박하설 배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 시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건강을 만들어가고 또 고통, 통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몇 주 지나가다 보니까
매니아층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막 여러 같은 호응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발목 접질렸을 때 아주 좀 구두도 높아졌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삐끗해가지고 발목을 접질러서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대부분의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붓기도 하고 그러면은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목이 접질렸을 때도 우리 노 목사님이 해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 몸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네. 뼈가 돌아간 거예요. 뼈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접질렸다, 네. 뼈다는 말을 쓰는데 네. 근데 현대의학은 접질렸다, 뼈다는 말 아예 없어요. 네. 용어 자체가. 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접질렸다, 뼈다 그러면 뭐 아예 시간이 지나면 뭐 돌아오겠지.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반기부스를 해보면 이제부터 그때는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발 짚고 다니고.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모든 병의 원인을 고관절이 틀어져서 몸이 틀어진 걸로 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접질려가지고 반기부스라면 제대로 걷겠어요? 아니요. 전부 다 그냥 한쪽에 힘주고 네. 쩔뚝쩔뚝 하면서 걸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몸도 이제 틀어지겠네.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네. 반드시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네. 된다고. 우리 하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높은 굽 구두를 네. 많이 신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삐끗한 적 있어요? 당연히 여러 번 삐끗했죠. 네. 높은 굽을 신었을 때도 삐끗하고요. 네. 운동화 신고 산에 등산을 하는데도 삐끗해서 그날 너무 아파서 한의원으로 바로 가서 침 맞은 적이 그럼요. 있어요. 산에 갔다 오면 네. 막 어느 사람은 얻고 내려온다니까 삐끗해가지고. 네.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뭐냐면 발목이 삐끗해가 돌아가 보면 네. 금방 붓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부을 때는 사실 교정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열이 생기니까 네. 머리에서 식히려고 한 게 붓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염증으로 보는 거예요. 붓는 네. 걸 염증으로. 염증으로 보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핫백을 해요. 핫팩이요. 뜨거운 걸로 찜질. 뜨거운 걸로 찜질한다고. 네. 아니면 또 목욕탕 가가지고 또 뜨뜻한 데다가 이렇게 근육 푼다고 지진다고. 지진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깐데 또 깐 거지. 맞은데 또 맞은 거예요. 무조건 근육은 뜨거운 찜질하면 염증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얼음 찜질, 찬물 찜질을 해야 근육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찬물에 담궜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붓기가 빠져요. 네. 붓기가 빠지면 이제 교정을 하면 뭐 공도 금방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뻘 흘리면은 네. 이제 몸이 푼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네,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푹 그러면 예를 이제 들어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찬물에 샤워해 따뜻한 물에 샤워해. 보통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 이제 푹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녹인다.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푼다. 그러고서 아. 자 그러면 그 발목을 접질렀다, 발목이 틀어졌다 할 때는 어떻게 치유하는지 좀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좋은 건 자가 교정인데 네. 발가락부터 교정이 돼요. 발목 교정. 발가락이요. 네. 하면 이제 네. 발가락이 있잖아요. 네. 손가락은 똑같아요. 손가락. 이렇게 잡아 네. 빼서 돌려주는 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잡아 빼서 어머니 발가락 돌려주는 거 이렇게. 그냥 어려우면 그냥 잡아 빼만 줘도 돼 이렇게. 근데 뭔가 시원해져요. 시원해지죠? 목사님. 네. 이렇게 빼만 줘도 시원해요 이렇게. 오. 관절 꺾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발가락 움직이면 시원해지죠. 네. 그럼 발목이 접질 때는 네. 여기가 접질려 여기가. 네, 맞아요.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 네. 안쪽이 아니라 항상 여기가 접질리게 되죠. 이렇게 접질러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 타인이 교정해 줄 때는 엎드려 네. 보실래요? 엎드릴까요? 네. 네. 엎드려 보시면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렇게 피면 네. 이게 접질렸던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요. 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났던 했을 때 네. 이게 뼈가 돌아가거나 네. 뼈거나 접질렸을 때 인대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발목을 접었다가 이렇게 펴주면 사실 지금 우리 자매는 많이 안 아픈 상태니까는 쉽게 되지만 네. 진짜 아픈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손도 못 대게 하지. 손도 못 대게 맞아요, 한다. 근데 맞아요. 네.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네. 그러다가 뭐 쥐도새도 모르게 탁 잡아 빼버려.
뺀다 그러면 네. 뚝 하면서 빠져버려요. 그럼 다리가 막 움직인다고 이렇게 네.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양쪽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게면 아야아야 하면 살살 이렇게 하다가 네. 진짜 마음 먹고 있을 때 그냥 잡아 이렇게 빼버리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 이거 안 돼.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잡아 빼주면 네. 발목은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너무 시원해졌죠. 네. 이렇게 되면은 발목이 네. 바로 뭐 기부스 했던 사람도 그냥 걸어가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자가 교정이 있어요. 네. 무릎을 꿇어 보세요. 지금. 일어났어서. 네. 이게 발목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일어났다가 바로 깔고 앉아버려 보세요. 아니 엉덩이를 들었다가 툭 놓으라고. 팡 깔고 이렇게? 앉아. 그렇지 이거예요. 자가 교정이. 아 이게 제 교정이에요. 네. 이렇게 간다네요? 다시 들었다가 깔고 앉아버려. 팡! 발목 절대 안 부러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네. 발목이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주면 네. 발목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예, 아, 이게 이렇게 자가 교정이에요. 간다네요? 예. 이게 발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깔고 앉아. 인정사정 없이. 그러면 아, 발목이 시원해진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러면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치, 하이 같은 거 평상시에 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분들은 이건 매일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족저근막염. 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 보실래요? 네. 족저근막염은 이렇게 발목을 잡아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발등을 네. 이렇게 밟아주면 아 누가 밟아주는 밟아줘요. 거예요? 이거 누가 밟아줘야 돼. 아 시원해요. 이렇게 밟아주면 네. 정막염 끝이에요. 진짜 네. 시원해요. 이쪽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와서 네. 발목만 이렇게 밟아주면 오. 이렇게 밟아주면 아 진짜 시원해요. 정말 움직여 보세요 이제. 너무 가벼워요. 발바닥 아프고 그런 가벼워요. 거 싹 없어져요. 네 가벼워요. 그래? 그래서 종막염은 네. 네. 사실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네. 뒤꿈치가 아프든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막 아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때 이런 사람이 이래가지고 밟아주면 바로 금방. 근데 너무 네, 시원해요. 금방 없어져요. 아. 특히 여자분들이 네. 이제 하이힐을 신다 보면 네. 앞꿈치로 걸으니까 맞아요. 발목도 접질리지만 네. 제일 무서운 게 엄지발가락 접질리는 거예요. 와 엄지발가락. 무지의 반증이라 그래요. 무지외반증 말씀하시는 그거는 접질려서 애기 나와 고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수술해버리면 다리를 잠깐 절어요. 많이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걷기도 힘들고 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발가락 아까 교정하듯이 네. 잡아 빼서 돌려주면 평상시에 잡아 그런 게 빼서. 없어요. 잡아 빼서 돌려주는 네. 것도 자가로 할 수 그렇죠, 있나요? 잘하죠. 이제 통풍도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통풍은 네. 요산이 안 나가서 통증이 온다. 통풍 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것도 빼가지고 살살 돌려주고 잠깐만 발가락이 편해지면서 통풍도 없어져요. 아우, 다 자가로 할 수 있군요. 다 자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편안한 몸을 가질 수 있죠. 이제. 네. 하긴 어쨌든 노한우 목사님의 그 자강자임의 키워드는 네.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어느 것 하나 틀어진 거 없이 네. 균형을 딱 잡고 제자리만 잡으면 다 알아 찾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아서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가락 빼주는 데서 통풍이 없어지고 또 발목 교정해주면 발목 접질린 게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네. 발등을 밟아주면 네. 족저근막염은 거기서 그냥 거의 다 뭐 완쾌돼요. 자, 가장 땅과 가까이 닿은 곳이 발바닥이잖아요. 아, 발바닥이고 맞아요. 네. 발목이고 그래서 많이 발목이나 발바닥이나 이런 곳이 고장이 나면 우리 공중에 떠댕길 수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기도 한데 네. 스스로도 치유가 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이 밟아줘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교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발목 접질린 부분에서 또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힐을 신는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이 잘 접질려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와서 빼주고 돌려주고 빼주고 돌려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접질린 거를 모니터 시켜주니까 되는데 그럼 만약에 계속 그걸 신으면 엄지발가락에서 액이 나와서 굳으면 이제 엄지발가락이 돌리는데 나중에 엄지발가락하고 이게 막 접치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뭐 구두 신으면은 구두 모양도 또 이렇게 발가락을 만드니까 뭐 발가락 모형도 이렇게 변형이 네. 일어나고 또 발목도 변형이 일어나고 하여간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은 근데 위대합니다. 그 남자- 이렇게 세워서 신고 남자들 서 무지의 있는다는 게 반정은 이게- 거의 없잖아요. 예. 남자들 무지의 반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 이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소리 난다는 게.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서 있는 거니까 이게 버티다 못하면 지가 돌아가요. 아. 못 견디니까. 자, 아름다움 때문에 부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네. 하고 또 네. 뛰다가 네. 삐끗하기도 하는 발목 접질린 부분들 또 우리가 인대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 뼈다 또 뭐 접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쉽게 또 자기 스스로도 네. 치유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와. 자, 건강하고 또 신바람 나는 발걸음, 또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조깅할 수 있는 발목, 그리고 튼튼한 발로 인해서 삶이 장애가 되지 않는 신바람 나는 매일매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건강한 발목을 회복하고 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노한원 목사의 자강자임, 내 몸 내가 지키기 행복한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발목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TV가 드리는 선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린 오늘도 도전합니다. 노한우 목사의 자강자힘. 내 건강, 내 몸, 내 힘으로 지킨다. 오늘도 노한우 목사님, 우리 박하슬 배우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노한우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부위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반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너무 느낌인데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조금만 아파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데 네. 우리 쌤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이 내용을 보고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해보니까 되네?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분들이 네.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반응이 있어요. 자, 오늘은 진짜 말 못할 고민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제 친구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워낙 심해서 또 고소공포증 같은 게 네. 같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다가 네. 비행기가 회항된 적이 있어요. 어머. 그 사모님 때문에. 어머머머. 근데 이분을 만나서 해결했어요. 정말요? 네. 와.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네. 또 몸이 틀어져 생긴 병일 수도 있는 네. 공황장애와 또 고소공포증 네. 그리고 불면증. 네. 자, 우리 노 목사님 시원하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네. 몸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요. 함께. 결국 마음이 힘들어서 네. 갖가지 병이 오는 것도 네. 몸이 틀어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바로 세워서 마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마음으로 가서 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보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이죠. 공황장애가 정확한 그 공포예요. 의미가 뭐예요? 공황장애가. 공황장애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오. 그러니까 다시 기초로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고관절이 틀어져서 몸이 틀어져서 왔다고 볼 수 있죠, 저는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뭐 뇌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이건 뭐 불치병으로 그냥 치부해져 버리고 약으로 현상만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그렇죠.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교정을 해가지고 치유해서 지금 참 건강하게 뭐 아주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뭐 이제 공황장애가 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문만 열어도 그냥 막 겁이 막 뭐가 문제가 막 찾아 들어오는 뭐가 것 찾아 들어오는 것 같고 막 누가 혼자 있는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한마디로 정신적인 이상이 오고 막 갖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삶에
삶의 질이 다 행복이 없어요, 무너지는 질이 거죠. 없어요. 약간 심신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건가요? 다 그냥 곁들여져 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이 틀어져서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온몸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들어주니까 균형이 깨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틔워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또 고소공포증이나 네. 아직 다 연결이 돼요? 다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연결. 불면증도 네. 결국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위장과 머리가 연결이 안 될 때 이게 이제 불면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늦게 먹고 잤거나 네. 위장이 약하거나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보통 이제 불안 심리가 오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꾸 고립되고 혼자 있고 숨어 들어가고 네. 문 닫고 네. 그리고 이제 안 나오고 그게 문제죠. 예, 뭐.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기 시작하고 어느 누구도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네. 그런 환경까지 가서 이제 문을 꽝 닫아놓고 사는 인생이 그 이제 되고 우울증도 하는데 결국은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장과 감정이 네. 같이 해요. 같아요. 우리 장기.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네. 자꾸 화를 내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짜증나. 간이 좀 안. 근데 화를 내면 또 간이 안 좋아지고. 자 그러면 네. 목사님 예. 어쨌든 내가 초창기에는 내가 이거 공황장애 같아 하는 걸 대부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을 알아요. 나는 공황장애 같아. 네. 나는 공황장애래요. 이래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네. 스스로가 그 공황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네.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모를 때는 잘 버텨가요. 그러다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가지고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입력이 돼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나는 공황장애 병이 있어. 이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공황장애에 있는 제가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또 잠이 누워보세요. 네. 그냥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똑같이 하체가 틀어져요. 하체. 네. 그래서 뭐 볼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 네. 이게 틀어져 있는데 이제 잠이 아니면 이게 딱 맞네. 잘 맞춰주셔. 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아주 너무 이 사람은 행복하다. 방송하다가 다 치유된 사람이에요. 병원을 안 아니 갑니다. 진짜 완전히 정확하게 맞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mm도 안 틀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 이제 목사님. 이게 특징이 이제 네. 이제 엎드려 보실래요? 엎드릴까요? 네. 네. 이 오른쪽 견갑골이 네. 이게 이제 골반이 틀어지고 네.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제 네. 견갑이 틀어져요. 네. 틀어지면은 견갑 안에 여기 근육이 있어요. 오, 네, 네. 제가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네. 팔을 이렇게 해놓고 네. 무릎으로 어깨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견갑이 나와 이렇게 아, 그렇지. 이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너무 시원해요. 네. 시원한 사람은 좋은 거고 이렇게 네. 하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칼로 오리는 것 같이 아파요. 근데 아픈 거 어떻게 해서 버텨주면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버텨주는 거야 안 아프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견갑골 약부터 먹여야지. 안쪽을 네. 이 안쪽을 이게 풀어주면 네. 이 중추신경의 모든 게 풀리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오, 네. 근데 이거를 안 풀어주고 네. 약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몸은 가만 내두고 네. 모든 신경계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서 양쪽을 풀어주면 네. 이 공황장애 네.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의 해소가 돼버려요. 그 무슨 근육이라고요, 그 안에가? 이게 견갑골 안에 견갑골 안에. 이게 보면 이 안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이 걸리나 보면 여기 가면 묵직해요. 아, 네. 근데 여기를 눌러서 아프게 해주고 통증이 없어지면 등이 아예 등판이 없는 것 같아.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신경 전달 물질이 머리에서 이렇게 이 견갑을 타고 내려가요. 근데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네. 모든 게 다 이제 불안전해져 버려요. 그 이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네. 이제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자기 노력으로는 쉽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등 대고 눕기가 있는데 목치 운동 중에 등 대고 누우면 여기가 많이 풀려요. 그거 얼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뭐 7번. 7번 흉추를 대고 누우면 흉추. 이게 활처럼 휘어요. 휘면서
등에 있는 근육들이 풀려가고 자꾸 이게 그리고 여기다도 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거는 이제 그 견갑골 교정이 거기죠. 목침 대고 이렇게 옆으로 대고 누우면은 견갑골이 스스로가 교정이 돼요. 오, 그거 꼭 해보고 예, 싶어요. 그런데 네. 보통 보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정맥은 오른쪽 우심방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목침을 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를 밀어버리면 부정맥도 증상이 바로 사라져요. 오, 우리 몸들을 조금만 움직여주는데 그렇죠. 또 증상이 회복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술이 발전되면서 네. 이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찾아내면서 다 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 진단명이 되어. 다 병이 돼 버렸고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병이 아닌 줄 알고 살 때는 스스로 네.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스스로 치유가. 우리 몸은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 어떤 병이 와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체가 틀어지고 상체가 틀어져서 근육이 굳으면 신경을 눌러서 그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을 바로 해가지고 신경을 틔워주면 스스로가 모든 게 다 나요. 일단 기쁘다, 엔돌핀, 뭐 다이돌핀, 뭐 모든 뭐 도파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틀어진 몸을 가지고 오로지 약, 수술이란 방법으로 날 고치려고 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각가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는 어떤 선언을 딱 받는 순간부터 나는 도장이 찍히는 아니, 거예요. 머리에 입력되면 그게 도장이 이제- 찍혀. 나는 이제 뭐 공황장애, 나는 우울증, 나는 위장병, 네. 나는 이제 환자. 스스로가 환자로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환자로 사는 거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치, 마치- 병을 내가 네. 이긴다. 내가 네. 병을 넘어본다 하는 도전의식보다는 네. 병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사는 네. 경우가 참 많이 있겠다는 네, 생각이 아이고. 들고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정말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공황장애를 넘는 법 그리고 불면증을 넘는 법을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 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마음껏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정말 푹 잘 수 있는 그 행복의 시간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하나 목사의 자강자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